지난 시간에 우리 마음과 몸이 하나다, 심신일여다 이런 말 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아프면 병도 생긴다. 마음이 아프다는 게 우리의 삶이다. 인생의 고라고 하는 게 요즘은 인생의 스트레스라는 말을 써요. 그죠? 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생기는 병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환자의 8, 90%를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게 심신일여를 지난번에는 심신의학이라는 그런 마인드 바디 메디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좀 막연하고 좀 아주 좀 큰 개념을 썼는데 오늘은 좀 더 과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스트레스와 이제 심리, 신경, 면역학 보세요. 심리라는 단어 하나 있고 신경이라는 단어 하나 있고 면역이라는 단어 상당히 복합과학이죠. 심리, 신경, 면역학. 사이코, 뉴로, 임뮤놀로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스트레스 과학 이렇게 말해요. 또는 스트레스 의학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냥 막연히 스트레스가 뭐 병 걸린다 하는 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고 좀 전문적으로 쓸 때는 심리, 신경, 면역학 이런 개념으로 이제 병이 걸린다 하는 걸 이해하게 되죠. 예, 우리 거꾸로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 신체에 병들게 한다면 거꾸로 우리 마음이 건강하면 행복하면 어떨까요? 우리 병들이 치료된다. 네. 사실 노래는 그겁니다. 그죠? 누가 뭐 마음 아파서 몸에 병 걸린 건 누구 삼적 동자도 다 아는 얘기지만은 아무리 그 공부를 많이 한 박사학위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건강해지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이론은 많이 알아도 실제로는 안 통하는 경우도 많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더 실제적으로 이제 배워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심리신경 면역학을 해볼게요. 자, 이 개념이 등장된 거는 1973년에 말이죠. 실제로는 이 로체스터 대학이라고 뉴욕주에 가면 이 좀 북부 지방에 버팔로하고 뉴욕하고 버팔로 쪽에 좀 가깝게 온타리오 호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 좋은 사립대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로체스터 대학인데 저 로체스터 대학에 그 심리학자로 있는 로버트 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사람이 1970년대부터 알고 있어요. 편지로 서로 그 연구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논문을 교환하고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저 그때 그렇게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인지는 몰랐죠. 몰랐는데 저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쯤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뭐 나보다 10살 먹은 더 앞서가는 선배가 너무나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로 73년인가 74년에 세계적으로 떠버렸어요. 그 이유가 실험 하나를 잘 해가지고 알려졌습니다. 이따 이제 그 실험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로버트 아더라는 사람 심리학자가 지금 심리, 신경, 면역학이라는 학문을 새로운 과학, 뉴 사이언스, 새로운 과학을 만들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일체가 유심조라 하는 게 일체가 모든 것들이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 말을 이게 과학으로 만든 거예요. 마음이 신경계 병 또는 내분비계 병, 그 다음에 면역계 병, 온 병을 다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과학으로 증명을 하는 결정적 배경을 이 사람이, 로버트 아더라는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저 사람이 한 10여 년 전에
낙상을 해가 죽어버렸어요. 네, 참 안 된 얘기죠. 노인들 되면 저도 뭐 노인이지만은 낙상이 정말 무서워요. 낙상, 특히 골반 같은 거 이렇게 부러뜨리고 하면 참 재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든지 노인들은 그냥 자연사에 죽는 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사고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참 너무나 억울하겠죠. 저 양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이 양반이 1987년에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는 국제신경과학회 학회에 발표하러 갔더니 이 양반이 내는 책이 아주 교과서가 사이코뉴로 이뮤널로지 책이 한 이따맣게 두꺼운 책이 새로운 심판이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 거기서 사가지고 이제 안고 가가지고 읽어봤는데 그동안에 73년인가 한 실험이 계기가 돼가지고 십수년 동안 사이에 엄청난 과학으로 집대성이 돼서 지금은요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새로운 의학을 공부한 젊은 세대 의사 아니면 잘 몰라요. 예, 이게 나이 든 의사님들은 자기들 의과대학 다니고 할 때는 이런 개념을 배우질 않았으니까, 예, 그만큼 이제 우리 마음과 몸과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다 여러 가지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말인즉 마음이 아프면 말이죠, 신경계가 병이 나요. 예를 들면 신경계 활동을 하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도파민 같은 거 들어봤습니까? 네. 엔돌핀 들어봤습니까? 네. 너무나 많이 들어봤는데 또 세로토닌 한 거 들어봤죠? 예,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을 주로 관여하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이에요. 도파민 같은 것들은 이제 쾌감을 만드는 거예요. 이 도파민이 여러분 이게 마약 중독 같이 말이죠. 쾌감을. 이게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이게 섰다를 하다도 뭐 장땡이를 하나 뭐 그런 거 잡고 뭐 하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이때는 내 속에 도파민이 샥 흘러나올 거예요, 아마. 그리고 이제 무슨 슬로트 마신 할 때 이렇게 잭포드를 합니까? 이런 거 떨어지면 어떻든 엄청난 보수가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쾌감이 오잖아요. 보수와 쾌감, 보수를 받았을 때 쾌감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도파민이 매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파민 중독이라는 게 크게 걸리면 아주 안 좋지요. 일시적인 쾌를 얻기 위해서 옛날에 재산을 막 다 탕진하고 그런 거. 그게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독이 도파민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마약 중독이라든지 일 중독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도파민은 주로 쾌감과 관련을 하고 있고요. 또 이 도파민이 우리 명상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명상을 하면 마음이 행복해지고 아주 즐거워지고 하는 건 다 도파민이 적절하게 흘러나올 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도파민이 딱 줄어들면 반대로 쾌의 반대가 뭘까요? 불쾌죠. 불쾌는 바로 우울입니다. 예. 그게 우울해지죠. 그렇게 바로 도파민이 줄어들면 우울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또 도파민이 하는 또 중요한 일 하나가 운동 조절하는 거예요.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고장이 나버리면요, 거기에 걸리는 병이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요즘 많습니다. 노인네들 파킨슨 디지즈라고 그래요. 파킨슨 병이라고 그래요. 또 이 도파민 리셉터가 굉장히 이제 수용기가 많아가지고 도파민이 많이 흘러나오면 쾌감뿐만 아니라 정신이 산란하게 되는 정신분열, 요즘은 조현병 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굉장히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지 이런 거에 매개를 하는 겁니다. 또 엔돌핀도 그런 거죠. 쾌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엔돌핀이라는 거는 우리 뇌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마약이에요, 마약. 몰핀이에요, 몰핀. 몰핀이 꼭 우리가 뭐 아편 꽃 있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서 채취하는 천연 자연 아편, 이제 식물성 아편, 그 몰핀이라 그러는데 그거와 똑같은 정도의 물질을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내요. 우리 뇌 속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밖에서 주사기로 바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뇌생 아편. 그러니까 안에서 안내자 생긴다. 뇌생 아편. 그 말이 엔돌핀이에요. 엔도지니어스. 엔도지니어스란 말은 안에서 만든다 이런 말이고 몰핀. 그러니까 엔도지니어스 몰핀 합성해가지고 엔돌핀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엔돌핀은요. 통증 제어에 기본적으로는 통증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쾌감인데 이 산모들이 아기를 낳을 때쯤 되면 아기가 그 산도를 아주 좁은 산도로 빠져나오려 하면 그 엄마가 굉장히 통증을 하잖아요. 느끼잖아요. 그때 이 엔돌핀이 한 20배 내지 30배 평소보다 더 많이 분비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연을 진화되는 동안에 이런 게 이제 만들어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산모들 그 아기를 놓을 때 그 고통을 이겨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몸속에 아편 공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덕에 여러분 아기를 그래도 비교적 그 원시 시대 뭐 약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아기를 놓는 걸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엔돌핀은 우리가 적당하게 운동을 하고 기분이 좋으면 엔돌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자의 기쁨이라 해서 우리가 사실 조깅 같은 거 하면 사실 괴롭거든, 그거 뛰는 게. 그죠? 그런데 한 1마일이나 한 10분 정도 뛰면 그냥 몸이 가벼워지고 쾌감이 막 생겨 하면 그 사이에 뇌 속에서 엔돌핀이 적정한 양이 흘러나와서 그 쾌감, 아주 주자의 즐거움, 달리는 러너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된 겁니다. 우리가 적절하게 공부를 하고 적절하게 일을 하고 적절하게 할 때 쾌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그 엔돌핀 덕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정서, 기쁘게 만들어주는 도파민이다, 엔돌핀이다, 세로토닌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나와야 우리 건강하겠죠? 이게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줄어들면 이런 것들, 세로토닌, 도파민, 엔돌핀 줄어들면 우울증이 걸리고 불쾌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주먹이 날아가고 우리가 불쾌하면 짜증 나잖아요. 그죠? 그럼 막 신경질 나고 흔히들 신경질 나고 그냥 아주 민감하게 과민하게 되고 이게 싸우게 되고 괜히 찝쩍거리고 싶고 인행 걸고 싶고 그리고 또 인행의 대상이 없으면 자기를 했다. 예. 그렇게 해서 오늘날 생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 질병들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런 또 불쾌한 감정 상태를 처리 안 하고 갖고 가면 그게 누적이 돼버리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전부 묶어가지고 심리, 신경, 면역학. 이 말 속에 포함되는 거는 마음이 어쩌면 그 다음에 신경계, 아까 얘기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등등 감정을 지배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 또는 이게 뉴로펩타이드라고도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고 이 뉴로펩타이드 또는 신경 전달 물질이 면역계에 영향을 미쳐요. 이 면역계는 이제 질병과 싸우는 최전선의 물질들인데 면역이 떨어지면 평소에 괜찮던 사람들이 염증에 화농 상태에 빠지고 감기 바이러스에 끄떡없던 사람이 막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짜증 많이 내고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뭐 스트레스 받으면 열 받고 막 이러면 감기증도 걸리버리고 그렇죠? 예. 그럼 뭐 별것도 아닌데 뭐 화농, 뭐 염증에 걸리고 이렇게 되죠. 이게 더 쌓여가면 온갖 더 심한 질병으로 바뀌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세 가지 관계, 마음과 뇌 물질과 면역 물질 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뭐다? 심리, 신경, 면역학이다. 이거 새로운 사이언스, 새로운 과학이고 이것이 스트레스 과학이다. 스트레스 의학이다. 이제 굉장히
새로운 아주 업그레이드된 공부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제가 1992년인가 2년, 자, 기억이 확실하지 않는데, 로스앤젤레스 학회에 이제 신경과학회를 갔더니 아까 얘기한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가져왔고 이미 이제 심리신경 내분비, 요즘은 내분비까지 붙었습니다만 심리신경 면역학의 뉴사이언스로 완전히 그 자리를 굳혔고요. 87년부터인가 이게 Brain Behavior and Immunity라는 잡지가 나와요. 이 전문 잡지가, 학술 잡지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 분야는 이제 굉장히 튼튼한 과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걸 잘 모를 때는 뭐 마음 아픈 거하고 몸 아픈 거 무슨 관계 있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마음만 포시하게 마음만 뭐 그런 거지 병 없다. 그냥 이 관계를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렇게 그러나 그때가 한의사는 그런 걸 알아가지고 이게 마음을 다스리면 이 한의사들한테 그 당시만 해도 보약이다 뭐 이런 거 지어 먹고 마음을 편하게 해서 병을 낫고 그랬는데 이제는 서양의학이 이렇게 많이 발전해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약물들이 마음을 다스리는 신경 안정제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말없이 많이 쓰는 약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때문에 온 병이 생긴 거거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최근에는 여기 하나 더 이름이 더 붙어요. 그러니까 사이코, 뉴로, 저는 이뮤놀로지인데 여기 안에다가 엔도라는 엔도크리놀로지. 엔도크리놀로지는 무슨 말이냐면 내분비학이에요. 내분비 면역학. 이렇게 사이코, 뉴로, 엔도, 이뮤놀로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걸 PNEI라고 붙여요. P는 사이코, N은 뉴로, 그 다음에 E가 엔도, 그 다음에 이뮤놀로지. 이렇게 네 개가 연결돼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아프면 이제 내분비의 병이 생겨요. 요새 마음이 많이, 오늘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해서 전에 옛날 사람들은 이게 세상이 막 경쟁적인 사회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끼리 못 살아도 다 이웃이 따뜻하면요 병이 안 걸려요. 네, 이웃이 다 못 사니까 그렇게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말이죠. 미국 사람하고 그리스 사람을 비교하면요, 미국의 국민 소득이 그리스에 비해서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상인데 평균 수명으로 보면 미국이 훨씬 짧아요, 그리스 사람보다. 그리스 사람보다. 우리가 그 미국보다 그래도 평균 수명 우리가 훨씬 길어요, 미국 사람보다. 예.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 같은 서양계 사람들이고, 그런데 이게 수명학자들이 볼 때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부자 나라 사람들이 오래 산다. 의료시설도 잘 돼 있고, 건강에 대한 개념도 많고, 의사도 많고 말이죠. 약물도 많이 개발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뭐 환경 조건들 있잖아요. 이것도 많이 개선돼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부자 나라인데도 이렇게 오래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를 한동안 몰랐어요. 그 굉장히 미스테리였다고요. 그런데 한 그 연구에서 이게 실마리가 잡혔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제일 평균으로 잘 산 주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조사 가운데서 이웃이 내 이웃이 굉장히 부자인 주민들, 이게 이 사람들이 평균적 소득은 높아도 이웃이 나보다 다 주로 부자 동네 사는 거야. 가난한 사람이 부자 동네 사는 거야. 이 가난한 사람은 딴 동네 가면 부자인데도 빨리 죽더라는 걸 발견했어요. 예. 이웃이 가난한 사람보다 또는 이웃이 나랑 비슷한 사람들보다 똑같은 소득에서 이웃이 더 부자인 사람.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평등한 나라고
민주주의잖아요. 그래서 평등한 나라고 뭐 인권이 뭐 잘 돼 있고 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소득에 있어서는 가장 불평등한 나라예요. 예? 부익부 빈익빈이란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잘 산 사람은 끝없이 잘 살고 못 산 사람은 참 형편없거든요. 이런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옆에 잘 살고 막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속상하겠죠. 예. 다 뭐 이웃이 옛날에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에 못 살 때는 그런 스트레스는 다 못 사니까 그냥 뭐 세끼 밥마다 만져고 행복하고 그랬는데 아니 별 것도 아니 옳게 일도 안 한 사람들이 갑자기 떼부자가 돼가지고 뭐 땅 부자고 뭐 어째가지고 복권 잡고 해가 아니 부자 돼가지고 막 찔락거리면 여러분 그 가난한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이 볼 때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겠죠. 갈등을 느낀단 말이에요. 이 갈등이 스트레스겠죠.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빨리 죽는다. 자, 여기까지 오늘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